사주익희.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제가 드디어 파란 셔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OX 퀴즈입니다. 연주와 월주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바뀐다. OX. 5초 드릴게요. 5, 4, 3, 2, 1. 5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1000명 중에 999명은 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로 연월주가 공전에 의해서만 바뀌는 걸까요? 제가 책에서 기질적 지구와 기질적 태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 다 원래 만세력에 있던 개념이고 제가 용어만 새로 붙인 거예요. 기질적 지구는 제가 거의 처음 쓰는 개념이긴 하고 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기질적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개념에 살짝 양념만 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황도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에 떠다니는 이 태양의 궤도가 황도고 황도를 위아래로 9도씩 확장한 게 황도대죠. 이 띠가 황도대입니다. 그리고 이 띠에 12개의 별자리가 있고 서양에서는 조디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띠를 9도씩만 연장하지 말고 위로 90도, 아래로 90도, 그러니까 천구의 북극점과 남극점까지 연장을 해주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철사로 만든 이 귤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겉보기에 그냥 12조각일 뿐이고 전체로는 또 한 개잖아요. 기질적 태양은 이렇게 겉보기로 보이는 한 개와 12조각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기질적 지구의 공간이 60겹으로 겹쳐 있어서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일주가 바뀌고 실질적으로 다른 운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질적 태양도 60겹입니다. 우리 눈에는 한 겹이지만 갑전년생의 성격과 을축년생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도 때와 24절기에는 겹쳐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질적 태양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 점성술 이야기도 조금 해볼 건데요. 왜 하냐면요, 서양 점성술도 보시다시피 24절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만세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간만에 별자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오랜만에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원래도 글씨를 좀 못 쓰는 데다가 오늘따라 전자칠판이 펜 인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서양 점성술을 기준으로 12지지를 그렸기 때문에 왼쪽이 인묘진부터 해서 아래쪽이 사오미로 여름이고요. 이렇게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입춘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서양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이 춘분점을 0도로 봅니다. 참고로 춘분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0도로 삼은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변하는 낮과 밤의 길이에는 총 4군데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동지에서는 해가 가장 짧고요, 하지에서는 해가 가장 길죠. 그리고 춘분은 해가 짧았다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고, 추분은 해가 길었다가 점점 더 짧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군데의 특이점이 있어서 어느 절기를 0도로 삼든지 간에 다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춘분점에서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지는 시기니까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기쁜 시기라서 길한 시기라고 보아서 임의로 영도로 잡게 된 겁니다. 아무튼 서양에서 사계절을 나누는 기준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고요. 동양에서 사계절을 나누는 기준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입니다. 서양 점성술에서는 이분 이지를 사용하고 동양 명리학에서는 사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12사인과 12지지를 한번 겹쳐 봅시다. 겹쳐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안쪽 12사인과 바깥쪽 12지지는 이렇게 절반씩 서로 물려 있습니다. 15도씩 겹쳐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양자리는 묘월의 후반기와 진월의 전반기가 걸쳐져 있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진월은 양자리의 후반기와 황소자리의 전반기가 걸쳐져 있죠. 이렇듯 명리학과 서양 점성술은 서로 15도씩 어긋난 12개의 궁을 가지고 있고요. 두 학문에서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입춘과 춘분점은 45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명리학의 새해 첫날이 서양 점성술의 새해 첫날보다 45일가량 더 빠른 겁니다. 오늘은 두 학문 사이에 왜 각도 차이가 있느냐까지 깊게 들어가 보진 않을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뤄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여기에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기에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중에 별자리 운세나 예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서양 신비학 쪽에서 아주 예전부터 물병자리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었고 지금 곧 도래한다고 하죠. 뭐 이미 도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가 되면 뭐 메시아가 나타나서 심판의 날이 온다, 혹은 지구 종말이다, 아니면 동양 쪽에서는 뭐 후천세계가 열린다는 말도 있고요. 또 과학계에서 특이점이 온다는 2045년과도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물병자리의 시대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왜 온다는 건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옛날 점성술 문헌에 보면 춘분점에 양자리가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점성학의 시대라는 건 춘분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원전 2000년경이 양자리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였고요.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까지가 물고기 자리의 시대였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약 2000년 동안은 물병 자리의 시대로 진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별자리라는 건 엄청나게 멀리 있는 별들이라서 거의 안 움직이죠. 실제로 별자리가 움직이려면 아마 수억 년 단위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점성학의 시기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기인 2000년 만에 바뀌려면 별자리가 아니라 24절기가 회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회전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춘분점을 양자리 끝으로 이동시키고요. 시대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약 4000년 전인 기원전 2000년경에 양자리의 시대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태어날 쯤인 서기 1년, 이때 물고기 자리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2000년 정도가 흐르고 현재 춘분점이 물병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점성학의 시대가 바뀐다는 건 그저 춘분점을 기준으로 30도의 배수만큼 회전했다는 뜻이에요. 점성학의 시대가 바뀐다고 지구가 끝장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6,000년 전에도 물병자리의 시대를 지났었고 다시 26,000년 전인 52,000년 전에도 물병자리의 시대를 지났었죠. 이 시대들 이미 다 수백 번씩 지나본 시대들입니다. 그 사이에 지구가 끝장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뭐 공룡 멸종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멸종된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병자리의 시대에 진입해도 그렇게 크게 변하는 일은 없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24절기는 왜 회전하는 걸까요? 24절기를 약간 뭉개서 조금 간소화해서 보면 그냥 사계절이죠. 그럼 여기서 OX 퀴즈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계절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5, 4, 3, 2, 1, 0. 이번에도 아마 5가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계절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명리학을 공부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세요. 사계절은 이렇게 태양계에 이미 배치가 돼 있는데 지구가 거기를 진입할 때마다 사계절이 바뀐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사계절이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초록색 2호선 순환선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이름의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이 여기 왼쪽 신도림역에서 아래 강남역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지하철이 신도림역에 있을 때는 강남역이 없었고, 신도림역에서 강남역에 가야 강남역이 생기는 거고, 강남역에 가면 다시 신도림역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신도림역, 강남역, 성수역, 시청역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탑승한 지구라는 지하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역들에 도착하고 있을 뿐이죠. 24절기가 배치되는 기준은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지구의 북쪽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지고요. 지구의 남쪽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지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빨간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태양에서 삐져나온 빨간 선은 가상의 선입니다. 태양의 자전축은 아니에요. 지구의 남쪽 자전축과 항상 평행하는 가상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지죠. 실제로 지금 지구를 옮겨보면 여기가 봄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가 12지지를 일정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지구의 남쪽 자전축을 기준으로 30도씩 12지지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차 운동은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이죠. 당연히 아래쪽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이때 지구의 세차 운동과 24절기의 회전이 완전히 일치하게끔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사실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공전 궤도를 15도씩 나눠 놓은 게 24절기죠. 지구의 세차 운동 주기는 약 26,000년입니다. 이 자전축이 한 바퀴를 도는데 26,000년이 걸린다고요. 그걸 12등분하면 약 2,000 몇백 년이 나와서 별자리의 시대 하나가 약 2,000년인 것이죠. 그럼 제가 세차 운동에 맞춰서 수동으로 이 그림을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그림 그리는 기술이 없어서 만약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드는 기술이 있었으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면 따라서 돌려볼게요. 지금 24절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사용해온 이 기질적 태양이 회전하고 있다고요. 이게 회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지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구는 공전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세차 운동만 하는 지구입니다. 자, 그럼 세차 운동을 한다면 이 그림에 연동되어서 이 24절기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너무 빨리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이 그림과 속도를 맞춰서 돌리지는 않고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12지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지구가 묘월에 있는데 묘월, 진월, 4월, 5월 여기 지금 축이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항상 이 두 빨간색 선은 평행입니다.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인월, 다시 묘월로 돌아왔죠. 제가 방금 12지지 읽을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월지가 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구가 축월에서 인월로 진입을 했죠. 이 순간 연주도 한 칸 순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춘을 통과했으니까요. 참 이상하죠? 지구는 공전을 하지 않았는데 세차 운동만 해도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현상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달리기 대회를 출전했는데 내가 달려서 이 결승선을 통과한 게 아니라 결승선이 내 쪽으로 다가와서 나를 통과하고 지나간 겁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결승선을 통과했으면 한 바퀴를 다 돈 거죠. 정리하자면 지구는 공전을 하지 않아도 세차 운동만으로도 연주와 월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전만이 연월주를 바꾸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정확한 연월주가 바뀌는 조건을 찾아볼까요? 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죠. 돌려볼게요. 묘진사 오미신유 술의 자축인묘 이렇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도 순행이고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화를 하는 것도 오미신유술의 자축인묘 하면서 순행이죠. 한마디로 둘 다 순행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가 지금 이 속도 그대로
계속 움직인다면 세차 운동 주기인 26,000년 뒤에는 공전은 26,000번 했지만 실제 사계절은 26,001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전 26,000바퀴 더하기 세차 운동 한 바퀴로 26,001번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공전 방향이나 세차 운동의 방향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바꾸고 공전 주기와 세차 운동의 주기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지금 묘월에 있는데 지구의 공전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묘인 축자 해술류 신미오사 진묘 하면서 12지지를 역행하게 되죠. 그리고 돌기 시작했을 때 인월에서 축월로 역행하면서 연주가 한 칸 전으로 돌아가면서 장년으로 되돌아갔고요. 이번에는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서 세차 운동의 주기도 1년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림 전체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지구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만큼 세차 운동이 되고 있어서 24절기도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이 지구는 아무리 열심히 공전을 해도 항상 묘월입니다. 묘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연주와 월주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공전이니까 공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반대로 빨간색 선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지구가 아무리 열심히 세차 운동을 해도 연월주가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의 공전 방향은 다시 반시계 방향 그대로 두고 세차 운동 방향을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물론 공전과 세차 운동의 주기는 일치하게 설정을 하고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 묘진사 오미신 순행 방향이죠. 그런데 지구는 가만히 두고 이 뒤에 있는 배경인 24절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은 묘가 여기 있는데 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묘인 축자 해술 류신 이렇게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12지지를 순행하는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데 공전 방향과 반대되는 이 세차 운동의 방향이 12지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공전의 작용과 세차 운동의 작용이 완전히 상쇄되니까 이번에도 지구가 묘월이라는 영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행과 역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완전히 상쇄되어서 이 경우에도 연월주는 바뀌지 않게 되죠. 정리하자면 연주와 월주가 바뀌는 진짜 조건은 공전 각도의 변화와 세차 운동 각도의 변화 사이에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있을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플러스면,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돌고 판은 이렇게 돌고 했을 때가 플러스죠. 이랬을 때 연월주가 갑자을축으로 순행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지구는 이쪽으로 돌고 판은 이쪽으로 돌고 이런 식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연월주가 개해 임술로 역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예시에서는 지구를 묘월에 놨는데 뭐 묘월이 아니라 다른데 뭐 해월에 놓을까요? 이렇게 해월에 놓고 돌려도 지금 제 손목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해월에 놓고 돌려도 영원히 해월에 고정되게 됩니다. 지구가 몇 월 달에 있을 때 지구의 공전과 지구의 세차 운동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연월주가 어느 년 어느 월에 고정될지는 달라지는 것이죠. 꼭 묘월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 걸까요? 이거 배우면 어디다 쓸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다음 강의 내용까지 배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오늘은 퀴즈를 하나 더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주와 시주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만 바뀐다. OX. 이번에는 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뭐 지구를 돈다거나 그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 퀴즈니까요. 정말로 지구의 일시주가 자전에 의해서만 바뀌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